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371명, 카나가와 108명, 사이타마 131명, 치바 108명, 오사카 98명, 후쿠오카 6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364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1만 5,94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1만 6,6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6명, 치바에서 4명, 사이타마, 아이치, 이바라키에서 각각 3명 등 총 3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6,97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98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7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37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7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9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1명으로 전체의 약 33%, 60대 이상은 총 136명으로 약 3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시설 내 감염이 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내 감염이 67명, 직장 내 감염이 1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6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103명, 입원 환자는 36명 감소한 2,40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6,5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1,13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오후 11시 7분 진도 6강의 격렬한 흔들림이 후쿠시마와 미야기를 덮쳤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 앞바다로 규모는 매그니튜드 7.3이었습니다. 今回の地震は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の余震と考えられます。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정부는 관계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昨日、福島県沖を震源とする最大震度6強の地震が発生しました。被災されたすべての方々に心よりお見舞いを申し上げます。 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피해 상황에 대해 현 시점에서 사망자의 보고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진의 영향으로 토사 붕괴나 단수 등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일주일 정도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의 경계 및 날씨 변화에 주의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며 피해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일부 도로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통행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철도에도 영향을 미쳐 기차나 전철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탑의 무거운 석재도 무너지며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덮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차 내에 탑승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한 흔들림으로 인해 점포의 유리는 깨지고 천장도 파손되며 임시 휴업을 하는 가게가 속출하였습니다. きっかり10年で来ない来るやめてっていう感じ。そうでしょう。来月の11日がちょうど10年ですもん。そうですね。ショックでしたね。で夜でしょ。夜は怖い。今回またコロナ禍での地震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もんね。だから本当にいろんな形で。これ救急で怪我なさった方とか何かの時のその病院への受け入れ体制だとかいろんなこと考えると前は原発今回はコロナでと本当嫌になりますね。 이러한 강한 흔들림은 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もう部屋という部屋全部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る。寝るとこもまあほとんどベッドだけを片付けて子供たちは寝かしたんですけど自分はもうこたつで寝てるような感じで。今一番不安なことというか心配なことってどんなことですか？そうですね。まあいろいろ子供も受験ありますし、それにあとこのゴミあとどこに捨てたらいいのかなっていう心配とか。ちょうど今年で3.11 から10年ということですけど。そうなんですよね。ちょうど10年でまた来たかみたいな。だから物の壊れ方からすれば前の 3.11 よりはひどいかな。逆に。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묘지의 비석도 강한 흔들림에 쓰러지고 도로의 낙석도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 수험생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야기현의 JR 후나오카역에서는 こちらでは昨夜の地震で天井が10メートルほどにわたって下のエスカレーター部分に崩れ落ちました。今から受験に向かおうとしてて、今日なんですよ。昨日の夜もあまり眠れなくって大変なんですけど、はい、しかも今電車も動いてなくって困ってますね。新幹線が止まってしまったことで、東京に移動できないという方が結構な数いらっしゃってですね、100名以上の方は明日はですね、早稲田の法学部とかですね、明治大学とかですね、結構ありますね。今年の受験生は試験制度の変更もあって、さら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もあって、本当に苦労して頑張ってきた生徒さんですので、なんとか大学の方でも柔軟な対応していただけると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14일 오후 4시 31분경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50km, 진원의 규모는 매그니튜드 5.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소우마시 등에서 진도 4, 후쿠시마현 일부 및 미야기현 일부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으며 토호쿠와 칸토, 니이가타 등의 넓은 범위에서 진도 2에서 1까지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영향으로 토호쿠 신칸센 등의 일부 구간 운행 중지에 따라 15일 일본항공은 22편, 전일본 공수는 6편의 임시편을 운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항공은 15일 하네다와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센다이, 하나마키를 연결하는 편과 이타미와 센다이를 연결하는 편 총 11편, 왕복으로 22편의 임시편을 운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편했던 하나다와 미사와를 연결하는 2편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일본 공수도 하네다 아키타 가는 왕복 2편, 하네다 센다이 가는 왕복 4편 등 총 6편의 임시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또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일부 비행기편을 대형 여객기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오전 일본에 처음 도착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나리타 공항으로 도착 시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제1편의 40만 회분의 백신은 일단 창고에서 영하 70도 이하의 상태로 보관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백신은 향후 각 접종 거점으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수송될 예정입니다. 17일 일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의 선행접종을 앞두고 이날 후생노동성은 화이자사의 백신을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으로서의 승인입니다. 이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대상은 16세 이상, 임산부도 접종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이 약한 고령자는 의사의 판단과 본인이 동의한다면 접종이 가능한 한편 과거 백신 성분에서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 등은 접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화이자사로부터 올해 안에 7,2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12일 제1편으로 40만 회분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주 17일 동의를 얻은 의료 종사자들 10,000명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선행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접종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연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현에서는 의료 관계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先ほどから非常に多い質問がですね、やはり妊娠に関係したところだと思います。各学会の推奨として、授乳中の方、妊娠を希望されている方は特に問題がないですよというふうなことが言われています。やはりアレルギー関係に関する話が非常に多くいただいております。アレルギーに関してはですね、米国 CDC は例えば喘息であるとか花粉症であるとか、食べ物のアレルギーであるとか、全部ワクチン打っていい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接種しなかった時のデメリットについて。やはり打たない場合にはですね、予防策をずっと続けてですね、流行が続く限りはこの感染症を恐れ続けるというこ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いうことも踏まえてですね、ワクチンの接種をですね、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심야에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일어난 강진을 둘러싸고 또 차별적 발언이나 흑색선전,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나 유튜브 등에서 난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재해 때마다 같은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부터 트위터에서 눈에 띈 차별적인 루머는 조선인이나 흑인 등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폭동을 일으켰다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폭동을 일으켰다 등의 유언비어를 흉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한 루머로 한반도 출신 조선인이나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인의 학살 행위가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인공지진이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으킨 인공지진 등이라는 황당무계한 글도 있었습니다. 지하 핵실험 등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지진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머로 트위터에서는 한때 인공지진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시의 헛소문이 퍼지기 쉬운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는 없더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치바현 이치하라시의 이메부에서는 폭발이 일어났다며 여러 동영상이 확산되었습니다. 분명 공장시설의 배기 통해서 불꽃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치하라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시설에서의 폭발이나 화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남은 가스를 연소시키고 있었으며 지진에 따른 정전으로 장치가 멈추고 평소보다 많은 가스가 배출되어 평소보다 큰 불꽃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의 확산은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재해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졌으며 연구자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그 소문을 믿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 때에도 혼잡을 틈탄 중국인, 한국인, 제일조선인들이 도둑질이라는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루머에 정통한 언론인은 불확실한 정보를 접하면 바로 퍼뜨리지 말고 미디어의 보도를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차별, 선동과 같은 악성 트윗은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측의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허위 정보의 질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수년 전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지금 일어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브라우저의 동영상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진의 메커니즘에 정통한 토호쿠 대학의 토오다 신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일본 열도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바다 측의 판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분석의 결과 육지와 바다의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13일 밤 진원 지역의 바로 위에 위치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토오다 교수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후 뒤틀림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번 지진에 따라 뒤틀림이 추가되어 판의 경계가 어긋나기 쉽게 되었다고 보여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그는 후쿠시마나 미야기 앞바다, 10년 전 거대 지진의 진원 지역의 남북이나 일본 해구의 바깥쪽 영역에서는 매그니튜드 9의 거대 지진의 영향으로 해일을 동반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